안녕하세요. 거저씨 이코노미스트 기사 해설입니다. 요즘 세계화가 끝났네. 뭐 미국에 뭐 공장을 지어라.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Warning from History for a New Era of Industrial Policy. 이런 산업 시대, 새로운 산업 시대에 대한 어떤 역사의 경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그래서 아메리카의 리쇼어링, 이 데인저 지금 아주 세계가 너무 진짜 너무 커다란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아주 중요한 시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미국의 위험은 어디에 있느냐? 미국의 리쇼어링이 실패하느냐? 거기에 위험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리쇼어링이 성공하는데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2023년 1월 11일 기사인데요. 리쇼어링 그러면 해외 진출한 제조업이나 서비스 기능을 국내로 돌아오게 하는 과정을 뜻하는 거죠. 옛날로 말하면은 보호무역인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거를 막 하고 있는데 위험은 미국이 그러는 것이 성공하는 거에 있는 게 실패하는 거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공하는 거에 더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free trade is almost dead. 아이고, 자유무역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얘기했냐면요. TSMC의 그 모리스 장이라는 설립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얘기를 했냐면 12월 달에 디셈버에 얘기를 했는데요. 이 사람이 in July 7월까지만 해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America's effort to making home an exercise in futility. 이렇게 미국이 그 반도체를 자국으로 가지고 오려는 그 미국의 노력은 진짜 무익한 시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7월 달에는 그렇게 이거 뭐 미국에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12월은 아이고 자유무역은 끝났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공급망에 대한 그 문제를 요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이 느꼈잖아요.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거 진짜 이러다가 중국이 너무 따라오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주요한 것을 중국과 나누지 않으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세계화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이 엄청 컸죠. 그래서 이제 너무 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공급망 문제도 있었고, 이래서 이제 그 보호무역을 하겠다, 리쇼어링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역사는 history provides some reasons for optimism. 그것에 대한 optimism, 낙관적인 이유도 역사에서 알 수가 있지만 뿐만 아니라 concern, 많은 우려, 왜 우려를 해야 되는지 이유도 역사가 제공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지금 주장하는 리쇼어링에 대한 그 좋은 점과 우려되는 점,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요. 브리튼스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산업혁명, 영국 산업혁명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이 산업혁명을 하면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였죠. 그 당시에는. 그랬을 때 그 알렉산더 해밀턴이라는 아메리카스 퍼스트 트레저리 시크레터리, 알렉산더 해밀턴은 미국의 그 초대 재무부 장관인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이거 아담 스미스의 그 주장은 아니야. 이거 뭐 이런 쪽으로 맞을 수 있지만 practically false야. 완전히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익한 시도다. 사실상 거짓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미국이 아무래도 이제 앞서 나가는 영국에 비해서 미국이 이제 뒤떨어져 있으니까 자유무역은 아니야. 보호무역을 해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리고 미국, 프랑스, 저머니 이렇게 독일까지도 이제 앞서가는 영국보다는 이제 뒤에 있는 거기 때문에 타리프 베리어 안에서 어떤 관세 장벽 안에서 산업화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죠. 그리고 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after second world war, 재팬과 사우스 코리아도 이제 관세 정책 안에서
관세 장벽 안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과거로 보면은 보호무역을 주장을 한 게 좀 뒤처진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폴리시를 보면은 different,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양상이냐면요. Forced by countries already at the technological frontier. 이미 아주 산업적으로 기술적인 우위에 있는 국가들에 의해서 보호무역이 추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런데 이런 보호무역, 예를 들면 recent intervention, 이런 최근의 이런 개입, 이것은 어떠한 argument에 기초를 하고 있냐 하면요. infant industry예요. 애기 산업. 다시 말해서 이걸 유치 산업이라고 하거든요. 유치 산업, 유치원 할 때 그 유치입니다. 아직 자라지 않은 산업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아직 자라지 않은 산업. 그래서 이것을 if the state correct the market failure, particular industry might thrive on its own. 만약에 국가가 시장 실패를 바로 잡는다면 이렇게 특정 산업이 번창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산업이냐면 이게 필요한 산업인 거예요. 이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초기 산업에는 되게 제약이 있잖아요. 근데 국가가 그것을 좀 보호해주지 않으면 성장할 수 있는데 그냥 너무 애기라 쓰러져 버리는 그런 산업들, 이런 산업들을 이제 infant industry라고 하는데, 이런 유치 산업 논쟁에 최근에 그 국가가 개입하는 그 논리가 이것에 이제 기초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 보면 infant industry policy can work in the real world. 현실 생활에서 현실 세계에서 infant industry policy가 유치 산업 정책이 작동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1970년대에 America was a dominant exporter of computer chip.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컴퓨터 칩의 아주 dominant exporter였어요. 아주 주요, 아주 우수한 주요 수출국이었죠.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제 미국이 이제 주요 수출국이었는데 일본이 이제 반도체 이걸 따라잡기 위해서 일본 정부는요. invested heavily in semiconductor research. 아주 그냥 반도체 산업에 엄청난 정부가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help consuming Japanese firms, 아주 그냥 칩을 소비하는 일본 기업들이 칩의 대부분을 그 신생 일본 생산자들로부터 공급을 받도록 한 거예요. 외국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일본 내에서 이런 기업들에서 이거 제품을 이제 공급받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일본 기업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그 일본 정부의 노력이 없었더라면 without which Japanese firm could never have succeeded in export market. 이런 수출 시장에서 일본이 성공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게 없었더라면.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그 유치 산업 정책이 이제 효과를 이룬 것이 이제 Chinese shipyard subsidies. 이 중국이요 2006년에서 2012년 사이에 그 조선업에 그 보조금을 엄청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20%까지 이렇게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nfant 인더스트리에 대한 그 폴리시가, 다시 말해서 나름 정부가 막 개입한 옛날 말로 하면 이제 보호무역, 그것이 이제 효과를 이룬 예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yet an abundance of caution is in order. 아주 세심한 그 엄청난 양의 그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intervention, 이렇게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종종 raise cost and thus hurt consumer. 오히려 비용을 증가시켜서 결국에 가서는 컨슈머에게 해를 끼친다, 피해를 끼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이제 일본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려고 시도를 해서 뭐 일본의 국가 수지가 악화됐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하부 구조에 있는 그런 하부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그러는 거죠. 저희도 뭐 애들 키워보면은 너무 그냥 보호를 하다 보면 애가 경쟁력을 잃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such intervention sharply cut the exporter competitiveness of downstream industry. 이렇게 그러한 개입이 하류 그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competitiveness를 경쟁력을 아주 그 cut 급격히 떨어뜨린다라는 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너는 수영하게 하고 루저는 그냥 가라앉게 해야 된다. 수영 잘하고 있는 애들은 수영해서 가게끔 하고 못하는 애를 자꾸만 이렇게 프로텍트 하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zombie firms will tie up capital and labor and drag down growth.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좀비 기업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비 기업들로 인해서 자본이나 노동력이나 뭐 이런 성장이 다 떨어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돈을 퍼부어댈 때 이것이 그 효과가 있으려면은 faster growth in investment in income, 어떤 투자와 어떤 수입 면에서 효과가 빠른 성장을 보이려면은 캐시가 어떤 상태여야 되냐 하면요, only in place with strong institution, 강력한 그 기관이 있어야 되고 educated worker, 그 educated 교육을 많이 받은 노동자가 있는 곳에서만 이런 현금이 투자와 소득의 빠른 성장으로 이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너무 애 키우는 거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 그죠? 뭐 능력도 안 되는데 완전 아닌 애한테 돈만 투자하면 뭐 효과가 안 나잖아요. 어느 정도 그 educated worker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요, 그죠? 요즘 세상이 너무 막 요즘은 뭐 말 한마디로 막 정책이 그다음에 외교가 휙휙 바뀌는 시대잖아요. 거의 말 폭탄입니다. 폭탄. 그래서 정말 외교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careless policy, 아주 부주의한 정책이 can provoke retaliation, 이렇게 보복을 불러일으킵니다. 요즘 그죠? 어떤 나라에 대해서 하여튼 기분 나쁘게 기분 나쁘게 하면 보복이 들어와요. 그죠? provoke retaliation. 그래서 자꾸만 보복을 하다 보면 leaving everyone worse off, 모든 사람들이 다 안 좋은 상태로 빠지게 되는 거죠. 요즘 그러한 현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막 나타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좀 조심해야 될 것을 조심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careless policy가 provoke retaliation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만약에 국가와 국가 간에 서로 잘 협력을 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 이렇게 보복 작업이 막 이루어지다 보니까 when sophisticated goods are produced along cross-border supply chain, 그 국경을 이제 초월해서 아주 sophisticated goods, 아주 정교한 제품이 생산되는 그런 시기잖아요. 이런 시대에 이런 식으로 자꾸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문을 다 걸어 잠그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자꾸만 어떻게 되느냐, duplicative plans, 아주 중복적으로 돈이 투자되는 거죠. 다른 데서 가져오면 될 것을, 이것을 생산내기 위해서 투자를 중복적으로 자꾸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경제성 없는 어떤 그 복제 공장 지어야 되고, 그다음에 각 산업체들이 경쟁에 필요한 재료를 옛날에는 외국에서 조달했었는데 그렇게 못하게 되니까 아주 그냥 이런 돈이 더 들어가는 상황, 아니면 그것을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어려운 문제에 놓여 있는데, 이제 과거를 보자면, 역사를 보자면 19th century, 19세기에 promoting its race to industrial dominance, 그 미국이 산업적 우위를 갖게 된 것이 이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메리카스 타리프, 이런 관세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세, 보호무역을 해서가 아니라 그때 미국이 인더스트리얼 도미넌스, 어떤
산업적인 우위를 차지하게 된 것은 banking law, 금융법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금융법. 저축과 투자를 촉진하는 은행법이 사실 더 중요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 가격을 왜곡하는, 그죠? 시장 가격을 왜곡하는 그런 강한 개입에 대해서 hard intervention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거예요. 이렇게 hard intervention은 distort market price, 시장 가격을 막 왜곡시킵니다. 그런데 정말 important role for soft collaborations. 사실은 기업과 기업 사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소프트한 협력, 이것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에, 기업 간에 그 소프트한 콜라보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렇게 할래나요? 근데 그러면 미국의 폴리시, 이런 그 harder part of America's policy, 미국의 이런 그 리쇼링이라는 이러한 제도, 이러한 정책, 이것이 미국에 나쁠까? 사실 미국한테 나쁘진 않대요. 그 이렇게 미국의 하도한 이런 정책, 이것이 그럼 리쇼링 엔터프라이즈, 그 국가로 들어가는 리쇼링 엔터프라이즈에 나쁘냐? 그렇진 않다라고 합니다. 그 기업들의 파멸을 가져오진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스터 장, 아까 그 TSMC의 그 설립자인 모리스 장이 이제 말하기를 우리가 성공할 것이다, 그죠? 우리가 성공할 것이라는 전적인 기대 속에서 이제 발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쇼링 엔터프라이즈가 이제 뭐 망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건데, 근데 most pressing concern, 가장 그 우려가 되는 점이 뭐냐면은요, lest that America's gambit will fail. 미국이 gambit 그러면 이제 첫 수를 두는 거죠. 바둑에 수를 두듯이 수를 두는 건데, 이 미국이 두는 이런 첫 수가 fail 할 것이다가 아니라 그 미국이 이런 첫 수가 실패하는 것이 그것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히려 미국이 succeed, 성공을 하는 거예요. in boosting domestic industry. 미국이 이제 내수 산업 증진에 이제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미국을 제외한 이 세상은 더 분열될 거라는 거예요. Live a fractured world or so for it. 분열된 세상이 더욱 악화될 거라는 거죠.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미국 하나는 어떻게 뭐 진행될 수 있으나, 미국을 제외한 이런, 미국을 포함한 세상이겠죠. 이 세계가 더 완전히 분열되었고, 이 분열된 이 세상이 훨씬 더 악화될 것이라는 것이 아주 우려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세상이 어느 쪽으로 가는 걸까요? 아무튼 이 기사는 미국의 리쇼링, 이것을 보면서 그 영국의 산업혁명 시대의 그 보호무역과, 그 다음에 또 그 당시의 보호무역과 지금의 보호무역의 어떤 차이점, 그리고 이 보호무역이 가져다 줄 분열된 세상, 더 악화될 분열된 세상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저와 함께 재미없는 내용을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편안히 쉬십시오. 안녕.